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집. 공동체 속에서 성장하고 삶의 토대를 이루는 공공건물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패시브하우스에서 찾은 건축가가 있는데요. 그에게 건축의 최우선순위는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환경을 해치지 않는 겁니다. 건강한 건축, 쾌적한 건축, 가장 자연에 가까운 건축, 그리고 자연의 에너지로 살아가는 건축물이다. 순천 덕월동에 자리 잡고 있는 자그마한 건축사 사무소. 박병렬 건축사를 중심으로 다재다능한 건축 전문가들이 한 울타리 안에서 작업하는 공간인데요. 이곳에서 설계하는 건물의 대부분은 패시브 하우스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이면서 자연의 힘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이 패시브 하우스입니다. 태양의 빛과 열, 그리고 공기라는 자연의 요소를 적절하게 버무려 건축에 적용한 것이 패시브 하우스의 핵심입니다. 아주 기본에 충실한 기술들입니다. 적절한 단열재를 써야 되고 두께도 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최적의 두께로. 창문으로 인해서 환기를 하게 되면 열 손실도 있고 미세먼지도 들어오고 소음도 들어오고 도난 그런 부분을 분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으로는 채광을 하는 것이고 또 열을 회수할 수 있는 환기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외부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고 실내에 오염된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중간에서 열을 회수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가장 핵심 기술이 바로 이 가운데 있는 이 소자, 열 회수 소자라고 부르는데요. 이 소자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공기가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지 않고 이 필터링을 합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리예요. 필터도 교환해 줘야 되고 조금 틈틈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대로 지은 패시브하우스를 하면 환기장치를 벽체에 설치해서 쉽게 문을 열고 필터를 교체할 수 있는, 1년에 한 2번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패시브하우스는 독일의 건설 물리학자인 볼프강 파이스트 박사가 처음 고안한 기술입니다. 환경을 해치는 화석 에너지 대신에 자연의 에너지를 이용하고 집안의 에너지를 외부로 내보내지 않는 기술을 적용한 친환경적 건축인데요. 단순한 건축의 개념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노력하는 환경운동이라고 하겠죠. 그런 가치에 주목한 박병렬 건축사, 우리나라의 패시브하우스 운동을 주도해왔습니다. 대학원 박사과정 때 한옥 연구 동아리를 만들어서 우리 후배들과 함께 한옥을 많이 답사했거든요. 근데 선조들이 그 건축물에서 보여준 것은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이 자연 환경에서 우리 집이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선조들의 어떤 과학과 슬기를 제가 이 한옥을 통해서 엿봤는데, 이제 그게 결국은 지금 이 시대의 기술력을 만났다고 하면 어떠한 모습일까라는 상상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패시브하우스 교육을 서울에서 우연찮게 공부를 했는데 모든 해답이 한 방에 해결된 듯한 너무너무 이거는 정말 짜릿한 그런 경험을 한 거죠, 제가. 박병렬 건축사가 참여한 패시브하우스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사례, 순천만 에너지 자립마을입니다. 국제적 인증기관인 독일 PHI의 인증을 받은 패시브하우스와 저에너지하우스 20채가 모여 있는데요. 냉난방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일반적인 건축물의 10분의 1 수준이라는 점에서 생태 건축의 지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시브하우스는 서울에서 지으나 순천에서 지으나 같은 에너지 성능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서울이 좀 더 춥다 보니까 단열재가 더 두꺼워야지 같은 성능이 나오겠죠. 그래서 순천에서 짓는다 하면 저희가 해보니까 단열재 두께가 서울보다는 훨씬 더 얇아도 성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비용하고도 관련이 되죠. 그래서 가장 적은 공사비로도 패시브하우스를 구현하기 쉬운 지역이 바로 순천입니다. 그래서 순천을 비롯한 이런 남부 지역에서는 패시브하우스를 짓는다 그러면 일반 건축비하고 별 차이 없는 금액으로도 패시브하우스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 덕분인지 순천 지역 곳곳에 패시브하우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박병렬 건축사의 꼼꼼한 성격은 공사 현장에서 빛을 발합니다. 골조가 완성된 후 창호와 환기장치 등을 완벽히 설치하는 게 패시브하우스의 성공 요건인데요.
공사가 마무리돼 벽 속에 가려지기 전에 중간중간 품질 관리를 하느라 현장을 자주 찾습니다. 충전이 그 안쪽에서부터 깊이 꽂아가지고 쭉 다 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 창호팀에서 지금 그 좀 속이 많이 비어 있는 곳이 많이 발견되거든요. 제가 파보니까 좀 잘 좀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치밀하게 설계하고 꼼꼼하게 완성한 패시브하우스의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안에서의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계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오랜만입니다. 아니, 반갑습니다. 예, 문제는 없는지 좀 네. 모니터링 차원에서 왔고 또 온 김에 이제 그 필터, 필터를 수시로 갈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선물로 필터를 갖고 왔습니다. 네, 주시고 네. 체크 좀 해볼게요. 네. 지금 이게 리모컨이잖아요. 이게 빨간불 들어왔죠. 필터가 오염됐기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라 확인해 주라는 등이에요. 이게 필터를 봐서 깨끗하면 그냥 쓰면 되고 네. 만약에 이제 오염이 됐으면 필터를 교환해 주고 다시 리셋을 해주면 이게 다시 꺼지거든요. 오, 아주 깨끗이 잘 유지를 아주 이상적이네요. 아, 보통 여기다 막 짐들을 막 잔뜩 쌓아놓는데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좀 깨끗하게 하고 이제 저 필터는 여기다 놔두시면 좋겠고요. 네네. 필터를 교환하실 때는 일단 제품을 끄고 끄고. 빼야 돼요. 안 그러면은 돌고 있는데 필터를 빼버리면 네네. 바람이 그대로 요가 돼 버리잖아요. 최근에 갈았나 봐요? 네, 네, 한 달도 안 됐어. 한 달 됐어요. 네, 한 달요. 네. 이제 이게 틸트 앤 슬라이드라고 하는 이런 방식의 창호를 지금 처음 써봤잖아요. 그럴 수가 있죠. 한 2년 정도 쓰고 계시는데 뭐 쓰시면서 혹시 뭐 불편하거나 뭐 좀 애로사항이 있던가요? 창이 커서 네. 일단 열 손실이 많을까 걱정했는데 네. 일단 그게 없어서 너무 편하고요. 네. 창이 크니까 또 시야적으로나 이게 넓어가지고 개방감. 네. 그렇죠. 시스템 창호 같은 경우는 프레쉬로 비춰보시면 이 불빛이 3개로 나오죠. 이렇게 삼중 유리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유리가 3장이 됨으로 인해서 단열층이 2칸이 되어서 이 창호 유리에 대한 단열 성능이 굉장히 높인 것이고요. 또 동시에 투명함으로써 햇빛 에너지로부터 열 취득은 아주 잘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집에서는 각 방마다 애들 방, 부부 방, 어머니 방 다 틀어도 10만 원 내로 지금 난방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 해를 2회 보냈거든요. 근데 감기도 안 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비염에 관련해서 두통도 없고 공기순환 때문에 뭐 코가 막히거나 눈곱이 생기거나 뭐 그런 전혀 없었습니다. 집 때문에 이렇게 삶이 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 모두에게 이로운 건축의 미래가 패시브하우스에 있다는 믿음으로 박병렬 건축사는 열정을 다해 그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데요. 자연에 순응하고 환경을 거스르지 않는 공간의 미학이 더 많은 곳에서 빛을 발하길 기대합니다.